고등상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4차 방정식,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지,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역시 3차, 4차 방정식에서도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 근을 찾아낸다든지, 그 다음에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근을 찾아내는 방법, 또는 치환을 이용해서 그 근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우선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식들은 전부 뭐다? 한눈에 인수분해를 바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의 조립제법을 해서 이거의 근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뭘로 약수로 그 수들을 나누어 보더라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 1번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한다면 1번 문제 풀 때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는 뭐 있다? 개수는 1, 0, 1, 마이너스 2고 얘를 뭐로 나누면 되겠노? 야의 약수인 1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1, 1, 1. 1되고 2되고 계산하면 2되고 이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네. 자, 1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x-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뭐다?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0이 되는 근을 찾아내면 되는 거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그 근을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3개. 그 근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인 거고 3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근 3차 방정식에서 근을 4개를 가질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또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들도 있더라는 거다. 그럼 이거와 문제 필수 예제 2번은 문제가 보는 것처럼 얘는 뭐를 이용해야 되는 거다? 치환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러면 얘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6x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럼 이 주어지는 식이 t에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6은 0이다 라고 식이 나오는 거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에 마이너스 56은 0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t의 값이 뭐임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8과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t의 값을 구했다면 t를 원래식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한다. 즉 원래식이 뭐였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근을 찾아낼 수 있겠네. 여기서 몇 개의 근이 나온다? 그렇죠. 2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뭐다라는 걸 또 이용해서 t가 7이라는 거. 즉 x제곱 마이너스 6x가 7이 된다는 거.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인 거고, 얘를 만족하는 근도 역시 2개.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총 근은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4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그러면 우리 2-2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두 허근의 곱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얘는 문제를 풀 때 뭐를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이 주어지는 식, 즉 4차 방정식은 t-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3은 0이네. 전개해서 계산해서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는 0일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t는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랑 t는 6이라는 근을 찾아낼 수 있네. 자, t의 값을 구했다면 원래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x가 뭐가 된다? 6이 되는 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것인데, 얘를 만족하는 두 허근의 곱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를 허근이 어느 게 허근이 나오는지를 금방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다. 그렇지. 판별식을 해서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야의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간단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24가 돼서 0보다 크니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허근은 이 식에서 존재가 할 거고, 그 허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 관계를? 근계수 관계. 그죠?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뭐를 찾아내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극한의 곱을 구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꼴로 넘어가 보자. 자, 필수예제 3번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꼴인데, 즉 이러한 꼴을 뭐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었다. 그렇죠. 얘를 갖다가 복 2차식이다 라고 얘기했었다. 복 2차 방정식이다. 그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즉 x 4제곱, x제곱 상수의 꼴로 만들어지는 이런 복 2차식의 방정식에서는 x제곱을 갖다가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밑에 있는 유형의 문제 3번, 3-1번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 문제는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여기가 3에 1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중간에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 눈에 보인다. 그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가 뭐다? 는영의 형태네. 그럼 우리는 이거의 근을 구하면 x제곱은 얼마? 3. x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얼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를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랑 상수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식을 만들어내자는 거지. 자, 한번 보자. x 4제곱 플러스 1에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지는 중간에 항이 마이너스면 중간에 나오는 식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더라.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원래 문제로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4x 제곱은 0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네. 만들고 보니 얘가 완전 제곱.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 얘가 2x의 전체의 제곱은 0의 꼴로 바뀌는 거네. 어라, 제곱 빼기 제곱 합차다.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한 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한 번은 0이다 라고 바꾼 다음 여기서 는영되는 근, 여기서 는영되는 근을 찾아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즉 보2차 방정식에서는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에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다.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이 3-3번도 딱 보는 순간 이게 보2차 식이네. 뭐를 이용하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자. x의 4제곱 플러스 4. 완전 제곱 되려면 중간에 뭐 들어와라? 2x 제곱. 이게 2x 제곱이 들어왔다는 건 4x 제곱. 그죠? 4x 제곱이 됐다는 건 빼기 4x 제곱을 해줘야 원래 문제로 돌아가는 거고, 얘가 하나의 완전 제곱인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은 0이 된다는 걸 알겠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뭘로? 합차로 인수분해 되어서 얘가 는 0일 때, 얘가 는 0일 때의 근을 찾아내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4번. 여기서는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었다. 그죠? 즉 중간의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 대칭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푸는 방법이 이미 약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로? x제곱으로 나눈다. 두 번째 뭐다? x 플러스 x분의 1을 뭘로?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형태를 지켜가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 한번 문제 한번 보자. 역시 마찬가지. 중간의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의 문제인 거네. 됐니?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이 있었다. 첫 번째 뭐다? x제곱으로 나눈다. 두 번째 뭐였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했었다.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약속, x제곱으로 나누어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이다. 두 번째 약속, x 플러스 x분의 1을 뭘로 치환해라? t로 치환해라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면 얘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묶어져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 다음 이거 둘이가 묶어져서 플러스 7t가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맞니? 원래 있던 플러스 14는 0인 거고 정리를 하면 t제곱 플러스 7t에 플러스 12는 0인 거며 이거 인수분해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t 플러스 3, t 플러스 4라고 말이지. 그러면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원래대로 돌립시다. t가 뭐였니? x 플러스 x분의 1이었다. 그죠? 그러면 식으로 돌아온다면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3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4는 0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나누어졌던 x제곱을 이제는 여기다가 각각에다가 곱하기 x로 다시 풀어낼게요. 됐니? 그러면 얘를 식을 만들어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인수분해 다 끝났네. 이게 는영에서 식을 만들었다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로 뭐를 찾아낼 수 있다? 근을 구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죠. 4-2번도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으로 넘어와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라고 나와 있다? 한 근이 일한다.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근이 일하면 x 대신에 먼저 뭐를 넣자? 그렇지. 2를 넣어서 누구의 값을 먼저 찾아낸다? a의 값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역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들을 찾아내면 되더라 라는 거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자, 여기서 처음 이 주어지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라고 되었단다. 한 근이 1이다 라는 건 x 대신에 뭐를 넣어라? 1을 넣어라. 자, x 대신에 1 넣는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는 0이네.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얼마다? 6이니까 넘어가면 6 되는 거고 k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래서 주어지는 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좀 써본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k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죠? 그러면 플러스 7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x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으며 얘의 나머지 두 근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하자라고 얘기했다? 그렇지.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1-3, 7-5라고 적어두고 얘를 뭘로 나누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x가 1이 근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를 이용하면 된다? 처음에 주었던 근을 이용하면 조립제법이 쉽게 풀리겠네.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얼마? 5. 계산하면 얼마? 5, 0 된다는 게 눈에 보이네. 1 나왔으니까 여기서 x-1 주어지는 식 정리하면 2x 플러스 5는 0일 것이고 x가 여기서 1이 나와준 거다. 그럼 문제에서는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다음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6번. 3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진다면 이렇게 3차 이상의 방정식, 즉 뭐다? 고차 방정식은 그 근을 찾으세요라고 이용한다면 뭐를 다 이용하라고? 조립제법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볼게요. 주어지는 3차 방정식이 이제는 무슨 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냐면 허근을 가진단다. 이 3차 방정식이 얘들아 허근을 가지든 중근을 가지든 실근을 가지든 3차로 놓고서는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쪼갭시다. 1-k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으니까 제로 상수항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k의 제곱. 뭘로 한번 나눠볼까? 그렇죠. 상수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로 한번 나눠볼까요? 1 곱하면 k 더하면 1 곱하면 k 더하면 k 곱하면 k의 제곱 0. 잘했네. 그럼 우리는 k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식으로 정리해보면 x-k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는 0이 될 것인데 여기서 실수 k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2차 식에서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얘가 허근이 나오도록 K값의 범위를 정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얘의 뭐를 이용하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서 K값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판별식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째라? 작아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서 K값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되니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합시다.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허근을 가진다, 모두 실수다, 중근과 다른 한근을 가진다, 한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3차 방정식만을 놓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3차 방정식은 전부 뭐를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조립, 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반드시 1차와 2차로 나누어 놓고 그게 허근을 가지든 중근을 가지든 실근을 가지든 그런 문제에 맞게끔 풀어내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조금 중요했었다. 그지? 그 다음 나머지 필수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이런 3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얘들은 식만 좀 잘 세우면 되는 거다. 자, 1번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접선을 따라 접었단다.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가 나왔다? 420이 나왔단다. 그랬을 때 이 직면체 모양의 상자가 되었다면 자연수 x의 값을 찾아내세요 라는 문제네.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본다면 얘가 밑넓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양변에 다 귀퉁이가 얼마만큼인? 그렇지. 그러니까 x만큼의 길이를 잘라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상자의 이 가로의 길이는 20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다? 2x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있다? 16 마이너스 2x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얼마? 16 마이너스 2x에다가 20 마이너스 2x를 곱한 다음 얘를 접어서 올렸기 때문에 높이가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피가 얼마라고 나왔다? 420이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렇게 3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얘의 뭐를 찾아내자? 근을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선 오늘의 중요한 건 주어지는 식이 3차, 4차 방정식의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무조건 뭐를 이용하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더라 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2차 거 정리 한 번만 들어가자.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의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다?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a분의 c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곱의 합은 a분의 c, 세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근을 가지고 이런 관계도 안다면 세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역시 x제곱의 개수는 세 근의 합에다가 부호가 바뀐 거. x의 개수는 두 곱 합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세 개의 곱의 부호가 뭐한 거? 바뀐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서 주어지는 식에서의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나온단다. 아는 거 딱 적고 갑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즉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두 곱합, 즉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b였다. a분의 b. 그럼 얼마다? a분의 c였다. 그죠? 그럼 얼마다? 3이다. 세곱, 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다. 그러면 야는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의 값들을 찾아내는 건데 1번, 2번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3번 공식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란다. 얘들아, 세제곱의 공식은 짧고 굵게 그리고 뒤에 꼬랑지 하고 붙어 들어왔다. 얘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였고 그리고 꼬랑지에는 3 알파 베타 감마다. 우리 이렇게 딱 공식 적어놓고 보니까 위에 있는 식 다 사용되는 문제네. 그죠? 얘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4번은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렇지. 통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이기 때문에 분모를 뭐로 통분하자?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우리는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감마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이 제곱값도 역시 변형 이용하면 문제 풀 수 있더라 라는 거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수의 집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자 다음 세 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방정식에서 이거의 세 개의 근을 뭐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를 세 개의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내세요 라고 얘기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아는 것부터 적자.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값 즉 마이너스 2 두고 팝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를 하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 세곱 알파 베타 감마는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먼저 아는 거 먼저 적고 그 다음에는 얘를 세 개의 근으로 하면서 x세제곱의 개수가 3인 방정식을 찾잔다. 그러면 뭐부터 찾자고? 그렇지. 세근의 뭐를 찾자? 세근의 합을 찾자.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게 뭐다? 두 곱 합을 찾자.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건 세 곱을 찾은 다음에 부호를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지? 그러면 세근의 합을 찾읍시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네. 통분해서 들어온다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얘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즉 얼마? 3분의 1이다라는 걸 구했고 여기서 나오는 두 곱합이라는 건 둘이를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인 거고 얘의 값을 구하려도 역시 뭐를 이용한다? 통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이거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네. 마지막으로 세곱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인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x의 세제곱에 세근의 합은 부호가 뭐한다? 바뀌어서 들어온다.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두 곱합은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플러스 3분의 2 x. 세곱은 뭐다? 부호가 바뀐다 라고 얘기했다. 플러스 3분의 1은 0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다음 마지막에 뭐를 곱하자? 3을 곱해서 답을 내면 되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주의해줘야 될 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는영 붙여서 답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자, 3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의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1 플러스 i인 실수 AB란다. 그럼 우리는 얘가 반드시 이거의 켤레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i니까 다른 거는 얼마다? 1 마이너스 i. 3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한 개의 근을 갖다가 뭐라 둔 다음에 k라고 둔 다음에 세 개의 근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형태네. 그러면 세 근의 뭐를 이용해서 합을 이용하고 두 곱합 그 다음에 세 곱을 이용하면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얘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ab가 유리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켤레근을 반드시 가지는 거네.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다른 건 얼마다? 2 플러스 루트 3. 나머지 한근을 뭐로 두라고? K로 두라고. 그런 다음에 합, 두 곱합, 세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다. 그죠?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x세제곱의 한 허근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먼저 증명 유도하고 그 다음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x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 이용해서 근 구하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들어오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거고 여기서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의 허근은 여기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지? 얘는 실근이 나오는 거 아이가? 그래서 x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되는 조건은 이 오메가의 허근은 얘의 근이다.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 하니까 인수분해를 하니까 얘의 근이 뭐다? 오메가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다 라는 것도 역시 따라 나와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인 거고 0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네. 이것까지가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죠? 됐니?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고 나온다면 반드시 따라 나와줘야 되는 건 오메가의 뭐다?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더라 라는 게 같이 한 쌍으로 붙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얘만 안다면 얘를 또 응용도 할 수 있다. 얘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하나의 허근은 오메가 바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1이라는 거 또 이용한다? 등식의 양변을 오메가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얘는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정리되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걸 이렇게 가지고 달달달 이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다.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다면 근계수 관계, 등식을 오메가로 나누어서 그 값을 갖다가 유도해내는 방법들은 자연적으로 붙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와 더불어 이제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갖다가 오메가다라고 한다면 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얘의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라 붙어야 되는 건 뭐다?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 할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이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근 여기서 뭐가 붙는다? 허근이 나오는 거네. 그러면 오메가는 얘의 근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것까지 완전하게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응용하자. 아까처럼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뭐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뭐다? 1이라는 거. 등식의 양변을 뭘로 나눠보자? 오메가로 나눠보자. 그럼 이거는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다? 0.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알 수 있더라 라는 거지. 됐니? 이제는 얘들아 얘가 딱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x세제곱이 1이다라는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게 한 짝.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즉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얘와 딱 붙어서 한 짝으로 나와야 되는 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게 같이 붙어서 나와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 한번 보자 얘들아.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이다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라고 나온단다. 짝으로 붙어 들어와야 되는 거 정리하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 얘와 붙어 들어와야 되는 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는 거? 0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적어놓고 얘를 문제를 풀어서 본다면 오메가의 천승은 얼마 되는 거고 나누어서 오메가가 몇 개 남는다? 하나 남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네. 그죠?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된다?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얘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이건 1 플러스 1. 이거의 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서 계산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다. 그죠? 전개해보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계산해보면 곱하기 뭐다? 얘를 계산한 2가 되는 거고 또 얼마만큼의 값이 이만큼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그 근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이런 보는 순간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라. 그렇지. 통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죠? 1-오메가랑 1-오메가 바를 한번 통분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는 오메가에는 얼마? 1-오메가 바를 곱할 거고 여기는 얼마? 더하기 오메가 바에 1-오메가를 해서 전개를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역시 드립다 외운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다. 그죠? 얘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 아까 우리 얘기했다. 등식의 양변을 뭐로 나누자? 오메가로 나누어 본다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라는 거.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끌어내올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전개를 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더라라는 거지. 계산을 반드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됐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세제곱이 1이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자, 얘의 값이 0이다라고 얘기한다면 x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우리 얘와 붙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었다. 두 가지. 뭐다?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즉 유추해낼 수 있는 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이다라는 것도. 등식의 양변은 뭘로 나눠라고? 오메가로 나눠라고.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한단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네. 찾아낼 수 있다. 맞죠?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오메가의 5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인 거잖아?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의 값은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된다는 거 조금 주의합시다. 옆에 나와 있는 오메가 4제곱 값도 마찬가지다.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네. 그러면 이 주어지는 3번식을 갖다가 정리 한번 해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 즉 마이너스로 나누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그 식은 다음 중 옳다 옳지 않다? 옳다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 여기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식이 5제곱, 4제곱으로 들어갈 때는 세제곱이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서 그거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 부분만 놓치지 말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선은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번 더 찝어서 얘기해 본다면 오메가의 값이었다. 즉 x세제곱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따라 나와줘야 된다는 거.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의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것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까먹지 말고 반드시 알아가도록 합시다.